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사충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미얀마에서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상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으로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폭격하면서 아직까지도 민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내전으로 발전해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은 가스관 보호 명목으로 국경에 군대까지 집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까지 개입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강대국들은 개입에 머뭇거리고 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쿠밍에서 미얀마의 벵골만 항구 도시들까지 철로와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1대1로 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얀마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를 추진하는 중국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미얀마 1대1로 사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1대1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일대의 안보협력체 쿼드를 강화 중입니다. 두 전략이 바로 미얀마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중국 해군이 미얀마 벵골만에 주둔하게 되면 미국과 함께 쿼드의 일원인 인도가 위협받게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버마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세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며 미얀마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직접 피해가 없으니 군사 개입을 하긴 어렵고 미얀마와의 교역과 투자가 미미해 경제 제재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국제기구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유엔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마음에 안 들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직접 공격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사일로 폭격까지 한 사건입니다. 알바니아계 군사 조직이었던 코소보 해방군과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정부는 코소보와 알바니아 전역에서 1998년 2월 28일부터 1999년 6월 11일까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코소보 전쟁은 미국과 나토 공군까지 참여하는 국제전으로 확대되기까지 했습니다. 1998년 6월 미국과 유럽연합은 코소보 전쟁에 대한 개입을 선언하고 신유고 연방군의 코소보 철수와 학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이를 무시하고 1998년 8월 코소보 해방군의 주요 거점지들을 함락했습니다. 결국 같은 해 10월 나토는 세르비아에 대한 무력 사용을 결정하고 이듬해 1999년 3월 24일 신유고 연방 세르비아 공화국에 대한 공습에 나서면서 전세는 세르비아에게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예상은 미국과 나토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원래 나토의 계획은 3, 4일, 길어도 일주일 폭격으로 세르비아를 회담장으로 끌어내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폭격을 당해도 세르비아는 끝까지 버틴 데다가 작전 초기에 상당 기간이 악천후라 제대로 된 폭격 작전이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스텔스기 F-117 나이트호크가 격추되는 망신까지 당하게 됩니다. 나토군은 알바니아에 처음에 1,000명, 나중에 8,000명을 더 상륙시켰고 4월 말에는 영국군 4만 명이 코소보에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핀란드 대통령과 함께 미국 외교관을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 옐친을 압박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혼란스러운 시기라 옐친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밀로셰비치를 압박해 회담장으로 끌어냈고 1999년 6월 종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세르비아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오폭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사관 건물은 처참하게 폭파됐고 무려 3명의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매우 민감한 관계가 됩니다. 베이징에서는 대규모 반미 시위가 연이어 발생했고
전 세계 미국 대사관 앞에 화교들이 몰려와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비극적인 실수라며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폭격에 사용된 기체가 다목적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에다가 사용된 폭탄은 GPS 정밀 유도 폭탄 JDAM이었습니다. B-2와 JDAM의 조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폭이 있었다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오폭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중국 대사관이 오폭을 당하기 2달 전인 1999년 3월 앞서 언급한 미군의 스텔스기 F-117 나이트호크가 세르비아군에게 격추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격추당한 F-117의 잔해를 중국 대사관에서 돈을 주고 수거해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이것이 오폭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자국 대사관 지하실을 세르비아 정보당국에 은신처로 제공해 세르비아 정보국이 이곳을 근거지로 정보 활동을 벌이자 미군이 이를 겨냥해 조준 폭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오폭을 사가해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중국은 반미 시위가 번지는 것을 막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홍콩의 시사잡지 첸샤오가 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의 자녀들과 가까운 인물을 통해 입수한 장 주석의 미발간 회고록의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첸샤오에 따르면 장점인 전 국가주석은 나토군이 세르비아를 폭격했을 때 중국 대사관을 철수시키지 않고 대사관 안에 세르비아 정보 요원을 숨겨준 것은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다며 자신의 이 같은 결정을 정치적 실책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공습으로 세르비아 국방부 정보기구, 경찰 총국 등이 잇따라 파괴되자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은 정보국의 핵심 부문을 중국 대사관으로 이전해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했고 중국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4월 하순 정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러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철수했고 중국 외교부도 대사관 철수를 건의했지만 장점인 주석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장점인 주석은 당시 세르비아가 필요한 물자를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는 대지공 미사일을 리비아를 통해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5월 9일 미군은 다탄도 미사일을 중국 대사관에 명중시켰고 일부 탄도는 벙커버스터 폭탄처럼 대사관 건물 옥상에서 지하실까지 뚫고 들어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상 건물에 있던 중국인 직원 3명과 함께 지하에 있던 세르비아 정보 요원 14명도 숨졌습니다. 이후 중국은 미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에서 숨진 14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중국 대사관 지하실에 세르비아 정보국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미국이 오폭을 사가해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중국은 반미 시위가 번지는 것을 막는 식으로 매끄럽게 외교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마무리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8일 중국의 황구시보에 따르면 웨이펑어 국방부장은 3월 26일 나토군의 오폭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베오그라드의 중국 대사관 자리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중국군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웨이 부장은 이어 옛 중국 대사관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다며 중국은 주권, 안보, 개발 이익을 수호할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아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고 미얀마 갈등도 깊어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외교적으로 이미 해결한 사건을 끄집어내는 중국을 보고 있으면 또다시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